맨해튼에서 한 유명 배우가 괴한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칼부림과 총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여성을 잔인하게 강간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6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맨해튼에서 한 유명 배우가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얼굴을 가격당하고 타임스퀘어에서는 대낮에 한 괴한이 관광객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등 무차별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맨해튼 킵스베이에서 보드워크 엠파이어에 출연한 유명 배우 스티브 부셰미가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셰미는 오후 12시경 벽에 기대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괴한이 그에게 접근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부셰미는 얼굴에 멍이 들고 왼쪽 눈에 피가 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타임스퀘어에서는 35세 여성 관광객이 괴한에 의해 가슴에 칼을 맞아 병원에 실려간 가운데 경찰은 61세 남성을 체포하고 그를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1일 오후 6시 15분경 웨스트 43번가와 8에비뉴 근처 기념품 가게에서 나온 여성에게 보행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칼을 가슴에서 꺼내 여성의 가슴을 한 번 찌른 뒤 다시 태연하게 보행기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며 남성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61세 시릴 데스틴으로 마약 소지와 강도 등 혐의로 14건의 체포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퀸즈와 할렘 등의 지하철에서 칼부림과 총기 발사 등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자정 직전 퀸즈 잭슨 애비뉴의 퀸즈 플라자역을 지나는 남행 2열차 안에서 한 여성이 괴한에게 칼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날카로운 흉기로 22세 여성의 왼쪽 다리를 베고 열차 밖으로 도주했으며 여성은 잠시 후 렉싱턴 애비뉴 53번 가역에서 하차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흰색 캡모자와 회색 반팔티를 착용하고 붉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11세 여자아이가 이스트 할렘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칼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116번가와 렉싱턴 애비뉴역 인근에서 한 괴한에 의해 귀와 근접한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11일에는 할렘의 또 다른 지하철역에서 브롱스 출신 남성이 총기를 발사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오후 5시 30분경 135번가와 레녹스 애비뉴역에서 한 남성이 총을 발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세 미구의 유레나는 살인미수와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거리 한가운데서 벨트로 여성의 목을 조인 후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성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39세 카샨 팍스를 브롱스에서 체포했습니다. 팍스는 지난 8일 새벽 브롱스 멜로즈에서 45세 여성의 목을 벨트로 조른 뒤 기절한 여성을 차 사이로 끌고 가 거리에서 성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팍스는 강간, 폭행, 교살, 성적 학대,
공개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당시 범행 영상에는 그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고리형 벨트를 피해자의 목 사이로 통과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어 마치 사람을 사냥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 사이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시경 카즈도트리 운영 부국장은 박스의 체포 후 소셜미디어 X에 그는 이제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간 범죄율은 작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5월 5일까지 뉴욕시에서는 총 511건의 강간이 보고됐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의 승자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일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펜실베이니아주와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조지아주, 네바다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했고 위스콘신주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지지율의 격차도 상당했습니다. 양자 대결의 경우 네바다주의 응답자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38%에 그쳤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49%대 39%로 격차가 1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타임즈 등이 지난해 11월 초 발표한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 미시간주,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앞섰습니다. 이 조사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사실상 이에 무관심해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주 밀컨 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부채 급증은 주요 이슈가 됐으며 IMF의 통제는 미국 정부 부채가 35조에 가깝고 연방 세수의 17%가 부채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쓰이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약 20년 전인 2015년 부채 상황 등의 연방 세수의 7%가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달 30일 연방 하원에 출석,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태가 초래될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방의회 예산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현재 96%에서 2030년에는 106%로 미국이 버는 돈보다 빚이 많아지고 30년 뒤에는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공약은 오히려 정부 부채를 더 늘리게 된다고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뒤 공약대로 감세를 추진하면 국가부채는 5조 달러 증가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해도 부채는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증가하는 부채의 긴 그림자라는 사설을 통해 부채 문제를 우려했고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는 감세로 바이든은 지출 확대로 모두 국가 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전 계층에 대한 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의 유세에서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트럼프는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대규모 감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7년 시행된 개인소득세 감세법이 내년 말 만료된다며 그 이전에 이 감면 혜택을 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 감면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참모들과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법인세는 인하하지 않고 21%를 유지하는 대신 개인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도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했지만 결국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미국인은 증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카고 트럼프 타워의 손실을 2번이나 회계장부에 반영, 1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보고 당시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의 손실을 2차례나 중복 보고 1억 달러 이상의 세금 보고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8년 세금 보고 당시 시카고 트럼프 타워에서 최대 6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하고 이 손실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년 뒤인 2010년 이 빌딩의 소유권을 DJT 홀딩스에 넘긴 뒤 다시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 이중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같이 손실을 중복 신고하는 방법으로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에서만 10년간 최대 1억 6,800만 달러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뉴욕타임즈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이 사안은 수년 전 종결됐지만 아버지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대통령 입 후보자들이 스스로 세금 보고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세금 보고 제보를 받아 이를 보도했고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의 침입, 외교관의 탈출을 도우려 했으며 김정남의 아들 김한소를 탈출시킨 한인 해병대원이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해병대원이자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 소속인 43세 크리스토퍼 안 씨는 CBS 방송 60미닛에 출연, FBI가 북한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며 내가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 정보의 암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씨 등 자유조선 회원 9명은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에 침입,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하드디스크 등과 USB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 당국의 수배 대상에 오른 안 씨는 사건 2달 뒤 미국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서 스페인으로 송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씨는 스페인은 자국 내 외국 대사관이 안전하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미국은 동맹과의 조약을 존중해야 한다며 스페인 정부의 인도 요청을 이해하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는 북한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망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들을 도우기 위해 대사관에 들어간 것이며 대사관 직원 1명이 탈출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으며 2018년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의 탈출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인 여성 골퍼 로즈장이 어제 뉴저지주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에서 24언더파 274타로 우승을 차지, 넬리 코르다의 7회 연속 우승을 저지했습니다. 미 육군병참학교 사령관을 맡고 있는 박진영 육군대령이 오는 17일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며 이에 따라 미 육군의 한인 현역 장성 2명이 복무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미국 의사라고 사칭하고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41억 원을 가로챈 51세 한인 여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고 이 여성의 여동생도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주 포르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거침없는 증언에 이어 이번 주 트럼프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에는 트럼프와 등을 지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출두,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8일 낸시 펠로시 당시 연방 하원 의장의 집에 침입해 펠로시의 남편을 둔기로 폭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 처치 애비뉴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다른 사람에게 권총을 발사하려던 사람을 발견하고 총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사살했습니다. 지난 11일 말 2마리가 커네티컷주 깊은 산속 늪에서 빠진 채 발견되자 40여 명의 구조대가 출동, 6시간의 사투 끝에 결국 이들을 구해내는 대드라마가 펼쳐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스페이스X에서 2022년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한 이후 전체 직원 대비 고위직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4%에서 최대 15%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하는 2024년 속초시 미곡동부 특판 행사가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 속초 특산품인 명태, 말린 오징어, 오징어 순대, 초사리 미역과 김, 갓김치, 모시떡과 인절미, 각종 젓갈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남체인을 방문해 강원도 속초의 맛있는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5월 1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